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석열은 검사만 가까이 두고 어디 자리만 있으면 검사를 데려다 쓰고 또 검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혹은 뭐 몇십 년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어째서 윤석열이 문재인하고 똑같이 검찰을 난도질한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면목을 보면 똑같이 검찰을 난도질하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에게 거의 그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그 해코지를 당했고 바로 그런 칼질을 하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이 내 식구다 이렇게 겉보기에 이러면 더 보기 싫겠죠. 그렇게 표방하면서 실은 검찰을 또 쳐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 뭐 질질 끌다가 이원석 씨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다. 이제 기수가 중요한 거죠. 바로 전에 김호수 총장이 20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그 7계단이나 차이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한가? 뭐 신문에서는 지금 조중동에서는 기수 정년 그런 거 이제는 극복해라. 이거 이제 스스로 깨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속으로 답답하니까 어떻게 뭐 좋다고 이야기는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러는 것인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원석이 27기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일 위에 검찰의 제일 위에 27기가 있으면 그 밑에는 27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 이 검찰에서 검찰 그 간부 중에서 지금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에 27기까지가 19명이 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하다못해 28기는 있어도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을 검찰총장에 앉힘으로 해서 27기, 26기, 25기 해서 그 전 사람들은 다 이 검찰 조직에서 밖으로 나가라. 바로 이런 신호탄을 쏜 게 되어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그게 2차례나 있었죠. 그래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을 따라 한다면 한동훈을 내보내고 이제 장관 쪽을 봤을 때 장관은 놔둡시다. 이거 이원석이 들어오는데 이원석을 내보내고 이제 또 한 번 기습하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그러면은 28기부터는 안전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연령 정년 말고 기수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보다 더 선배, 사법연수원의 선배가 밑에 부하로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검찰총장을 27기로
잡아 놓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고검장을 자기 후배를 놓을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러면은 고검장이 최대 잡아봤자 28기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밑에는 28기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 나가야 되겠죠.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줄사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인선을 하는 이제 이런 임명권자는 공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해야 하겠죠. 현재 검찰청법을 또 개정을 해놔서 9월 10일부터 그 개정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검찰청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임명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한 데 대해서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아주 영웅적으로 천재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탁월함을 내세워서 이끌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이 기수정년이라는 것이 있다.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있고 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나 알고 있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악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근래에 이렇게 악한 대통령, 그리고 악한 인사권 행사,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수정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법이냐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러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수 파괴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함으로써 자기들이 보기 싫은 사람들을 다른 법으로 보호받는 검사를 못 뽑게 만드는 것. 이것은 대통령인 공무원의 악랄한 독재입니다. 말하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술잔에 침을 뱉고 그리고 마시라고 권하는, 과거 그 독재를 하던 그 포악한 왕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인상 한번 쓰지 않고 마시는 간신배들만 주변에 남아있고, 그걸 못 마시면 자리에서 쫓아낸다. 물론 현실에서는 목숨을 잃고 삼족이 멸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술잔에 침을 뱉고서 그걸 마시라고 권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기수정년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게 쭉 계속 이 땅에, 이 나라에 계속 있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윤석열 이들은 바로 그 기수를 가지고 사람을 쳐내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때 그 짓을 했고 윤석열을 총장에 앉히면서 또 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만 가지고 보자면 2019년 6월에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이제 23기, 문무일이 19기, 그러니까 이제 기수로 5단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보면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 중에서 19기, 20기, 21기, 22기, 23기 이게 총 3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기수 정년에 따르면 이 30명은 사표 쓰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사를 했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사양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원죄를 지은 것이 윤석열이다. 그런데 또 저런다는 것은 후회 없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을 인선하는, 지명하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괜찮은가?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불법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법에 위반된다. 법이 없다면서 바로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기수 파괴를 하면 무더기로 고위급 검사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실이 그러했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수 파괴 인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불법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짓을 했을 때 국민은 국민의 검찰에게 그런 식으로 칼질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이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그 뜻이 속아서 잘못돼서 윤석열까지 지키고 만 것이죠. 검사가 무엇인가? 검사는 공무원 중에서도 고유의 전문성을 지닌 그런 공무원입니다. 특히 검사 중에 고위직의 검사는 고급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일꾼이다, 국민의 일꾼이다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군대가 있죠. 군대에서 이제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상층부에 있는 이런 그 조직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반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당장 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국가 행위로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찰이라고 하는 형사사법 조직의 상층부 이거를 무력화하고 상층부를 제거하는 이런 행위 역시 반국가 행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조국 그들이 이러한 국가 권력기관을 재조정한다, 청산한다고 했던 것은 반국가 행위인 겁니다. 이와 같은 짓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느냐? 형사사법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죠. 형사사법 조직,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무엇인가? 검사 개인이 영달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문재인, 조국, 지금은 윤석열, 여기에 또 한동훈도 들어갈 텐데 이들이 한 짓은 헌법 내란 행위다. 이렇게 됩니다. 내란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기수정련을 이용해서 검찰을 요절내는 대통령, 이건 참으로 비겁하고 잔혹한 짓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검찰 조직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27기를 검찰총장에 앉혀놓고 말했듯이 검사장을 28기를 앉혀놓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29기 그 이후 사람들을 빼면, 그러니까 28기까지는 적어도 지금 이제 각자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당신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면 끝이야. 여기가 종착점이야 라고 하는 검찰 조직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서 지금 검찰이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안 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들의 아래에 까마득하게 다른 검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리 비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마다 기수 파괴가 뭐 5기씩 7기씩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잘려나갈지 모르는 아래 기수에서는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위에서 이런 짓을 하면 저 아래에 있는 조직 전체에게 내몰림을 당하는 겁니다. 본인이 버티겠다고 해도. 그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지금까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온 그동안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이 사람들하고 그 아래에 있는 뭐 초임 검사부터 해서 전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서로 생살 뜯어먹게 해놓고는 그걸 보고 즐기는 것이죠. 이런 잔혹한 일이 어디 있는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하는 반국가 행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냥 무심히 봤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죠. 이제 검사들 그 배치를 다시 하고 이럴 때 유배를 보낸다 하는 식으로 인사권 행사를 했다. 그래도 우리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검사가 잘못이 있다. 검사의 잘못은 법 위반이 되겠죠. 법을 위반했으면 법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27기입니다. 법무연수원에 거기가 흔히 유배 보낸다, 귀양 보낸다 하는 그런 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사들을 정말 때려 넣습니다. 자, 이성윤 23기입니다. 이정수 26기, 이정현 27기, 심재철 27기, 신성식 27기. 그런데 이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은 그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넣지 못하게.
그랬더니 이 정원 제한에 걸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파견으로 내보내면 되지. 그래서 파견 형태로 28기 이종근, 29기 정진웅을 보낸 겁니다.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서 뭐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 이번에 검찰총장에 지명이 된 이원석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좀 몹시 했다.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몽땅 여기다 쓸어 담은 것이죠. 이게 한동훈 장관이 할 짓이냐, 이게 공정하냐. 문재인이 밉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구겨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적폐 수사를 잘할 거다 이러고들이 있죠. 최순실의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은 그때 사정상 특별 검사를 지정하면서 법률을 만들 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넣어서 그렇지, 실은 그것은 박근혜의 박근혜의 탄핵을 위한 특별 검사, 이렇게 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온통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 당시의 행정부, 대통령실과 관계된 것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공을 세운 장수들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법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 윤석열이 나쁘다, 그래서 반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윤빠가 돼버린 친박들, 윤빠가 돼버린 친박 여러분, 좋죠? 여러분 여기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겁니다. 윤석열은 무흠결이다, 무결점이다. 만일 박근혜 때문에 윤석열이 욕을 먹게 되면 박근혜를 치겠다. 이게 지금 친박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과 이들이 한 일이 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을 때 리마연도 동의합니다. 법에 따른 것은 문제없다. 그래, 지금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는 것을 성사시킨, 거기 그 어려운 일을 성사시킨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적폐 수사의 실력자다. 그래, 앞으로도 적폐 수사를 잘할 거다. 이렇게 찬양의 말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뉴스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친한 검찰 간부들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 이원석은 연거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아주 한이 깊이 서렸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고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러면 복수혈전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탁, 이것은 별개이고, 사실 이
이거는 윤석열이 덮어주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복수혈전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에서 그들의 지금 속마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헌법이 이 나라는 이러하여야 한다고 조직해 놓은 그 형사사법기관인 검찰을 이런 식으로 요절을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의 탄핵 사유다. 이것을 밝혀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